네, 삼성전자가 내일 이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사업 위기의 해법을 논의합니다. 반도체 분야 출입하는 산업일보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마침 내일이 지금 엔비디아 주총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는 중요한 날인데 삼전도 반도체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6월 달이 좀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주부터 스마트폰과 가전사업 담당하는 DX 부문에서는 글로벌 전략 회의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반도체 부문 화선 사업장에서 국내외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네. 당연히 업계에서는 AI 메모리죠, HBM 등에 대해서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앞서서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 HBM3 이 12단 제품에 대해서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발표할 때도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HBM3 이 8단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6월,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거라고 보고 12단 제품도 3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 좀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뭐 7월, 그러니까 3분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HBM 쪽이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삼성은 그 이후의 기술에 집중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HBM에서 사실은 조금 느슨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을 접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네.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새롭게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이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해서 CXL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화성 사업장 내에 이제 인프라 구축에 성공을 했다. 뭐 이렇게 자료를 하나 냈는데 이 CXL은 뭐 이제 차세대 AI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HBM과 더불어서 하나의 기술로 좀 평가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넥스트 HBM이라는 건데 뭐 하나의 칩 성능을 이제 AI 연산 가능성을 돕는 HBM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다른 이제 서버끼리 엮고 또 CPU와 DRAM끼리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메모리 용량이나 뭐 범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는 조금 힘을 내고 있는데 최초로 CXL DRAM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또 발빠르게 여기에 대응을 해서 앞으로 이제 인텔이나 AMD 등이 이 기술을 올해 하반기에 좀 도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개화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HBM이 지금 하이닉스에 좀 뒤지고 있는 느낌이라면 파운드리 분야는 또 TSMC의 아성에 지금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 파운드리에 대한 대응도 좀 준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글로벌 전략 회의에서도 사실은 이제 전영현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장으로 새롭게 부임한 직후에 취임사를 통해서 뭐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전 반도체 부문에서 지금 취약하다, 위기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에서 최초로 3나노 GA 공정을 양산을 한 지도 그게 정확하게 2022년 6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대형 빅테크 고객사를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유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야 된다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TSMC의 고객사는 3나노 공정에서 6개월 정도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더 늘어나고 있고 저번에 저희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 2026년까지는 다 잡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던 구글이 이제 자사의 구글 픽셀이라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체 칩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삼성에서 TSMC로 넘길 거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삼성 자체 엑시노스 2500이라는 이제 모바일 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엑시노스 2400 칩이 올해 나왔을 때 좀 예상보다 성능이 좋아서 기대를 높였는데 최근 여기에 대한 어떤 성능, 그러니까 전력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다. 수율은 괜찮은데 전력 효율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AI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이 모든 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사실 3나노하고 2년이 지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이게 다 2세대 3나노 GA 공정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좀 경쟁력을 보여야 TSMC와의 격차가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내일 밤에 이제 미국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우리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는 그 다음 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적 발표.
어떻게 좀 예상이 되나요? 회계연도 이제 3분기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는데 뭐 메모리 실적에 왜냐하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바로미터라고 좀 여겨지기도 했었거든요. 월가에서는 매출 한 67억 달러, 순이익 4억 달러 수준을 예상해서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는 좀 오르고 순이익 같은 건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지금 레거시 부분에서 AI 메모리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제 한참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또 마이크론이 지금 엔비디아 향으로 HBM3E를 본인들은 공급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엔비디아에서는 뭐 당연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단순하게 샘플 실적으로 잡힐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공급해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것인지도 어느 정도 추세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실적 부분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금요일쯤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문에서 한 4조 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분기 흑자 전환했던 것보다 조금 2조 원가량 늘어나게 되지만 조금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한 5조 원대까지 2분기 영업이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계속 하이닉스에 좀 밀리는 모습이 삼성전자로서는 앞으로 더 많이 좀 실적을 올려야 되는 부담감이 될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때문에 지금 HBM 매출 비중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한 자릿수 대였거든요. 매출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네. 그러니까 올해 한 20%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한 4분기부터 이 정도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일보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